원더우먼 솔로 출격 이후 속편까지 완성, 3편 제작 확정. 이야, 드디어 DC에도 볕들 날이 오네. 딱 기다려, 언제나처럼 발라줄 테니. DC가 간만에 스타 하나 만들었는데 마블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만 좀 패, 할 만큼 했잖아. 블랙 위도우도 드디어 솔로 출격합니다. 잘나가는 두 언니 등장했으니 누가 더 센지, 누가 더 잘나가는지, 왜 그러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아보죠. 코믹스에서 시작한 원더우먼, 이 언니의 첫 등장은 무려 2차 세계대전 시절인 1941년입니다. 슈퍼맨의 등장이 1938년이니 황금기에 탄생한 원조격 히어로, 근본 있는 명가의 종손이다 이 말이야. 원작자는 의외로 만화가가 아닌 하버드 출신의 심리학자 윌리엄 마스턴입니다. 이분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히어로가 아닌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여성 히어로를 구상했죠. 그리고 올 아메리칸 코믹스의 사장이 이 신박한 아이디어에 감명을 받아 출판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코믹스 사장도 확신까지는 아니었죠. 이전에 여성 히어로물이 큰 인기를 끌어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사장도 약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그렇기에 코믹스 사장은 6개월 내로 반응 없으면 바로 접는다 라는 조건을 걸고 이 만화를 승인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닥쳐라 사장놈아, 대성공이다. 등장 이후 원더우먼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첫 등장이 1941년 후반인데 채 1년도 안 된 1942년에 이미 판매량은 DC에선 배트맨, 슈퍼맨을 제외하며 따라올 자가 없었고, 신입 히어로 설문조사 투표에서도 1등. 그해 7월 단행본 출판, 엄청난 판매량과 인기를 자랑하며 배트맨, 슈퍼맨과 더불어 코믹스의 황금기를 이끌죠. 현대까지도 DC의 3대장으로 불리는 탑3급 대표 슈퍼히어로 IP. 그리고 1970년대에 린다 카터를 주연으로 한 TV 시리즈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미디어에 있어 원더우먼의 전성기를 이끌죠. 한국에도 원더우먼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이때쯤인데요. 사실 한국의 경우 미국 코믹스를 주류 문화로 소비하는 국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더우먼의 개념을 알죠. 즉 그만큼 이 미드의 인기가 대단했단 얘기. 실제로 방영 후 약 4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컨셉을 가져온 걸그룹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는 갤가돗의 원더우먼 등장 전까진 별다른 활약 없이 과거 명성과 7, 80년대 드라마로 인지도만 유지했다는 거지.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원더우먼은 코믹스 시장에서도 그 명성에 비하면 아쉬운 성적이고, 영화와 프로젝트는 여러 번 엎어지며 답보 상태 혹은 침체기에 들어섭니다. 한편 블랙 위도우는 원더우먼의 등장 한참 이후인 1964년 테일즈 오브 서스펜스에 첫 등장했습니다. 참고로 초창기 당시의 모습을 보면 현재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 심지어 첫 등장 당시 블랙 위도우는 악역이었죠. 원래 아이언맨 측에 공격을 가하기 위해 소련에서 파견한 요원인데, 파견된 후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오히려 어벤져스에 합류한 인물, 즉 출발 자체가 악역이기도 했고, 어벤져스 멤버들의 합류한 이후에도 마블의 메인 간판 캐릭터보다는 스파이, 조력자 혹은 히든카드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조연 같은 느낌의 존재감을 주로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DC 메인 간판 3대장인 원더우먼에 비해 인지도와 명성이 낮았죠. 코믹스 팬들에겐 익숙했겠지만 일반인들 기준으로 2010년대 MCU 성공 이전엔 한국에서도 듣보잡 캐릭터. 누구? 심지어 블랙 위도우를 연기한 스칼렛 요한슨도 코믹스는 안 읽어봤다고 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2010년대부터 MCU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덕에 인기와 인지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어벤져스의 인기는 한도 끝도 없이 날아가고 MCU도 점차 거대해지다 보니 드디어 2017년 말 블랙 위도우 솔로 영화 제작이 확정되었죠. 코믹스 외에선 듣보잡 신세, 코믹스 내에서도 조연 신세였던 블랙 위도우가 영화에선 이렇게 대표 여성 히어로 자리로 급부상. 이젠 영화판 인기만 놓고 보자면 어벤져스 빨도 있겠다. 충분히 경쟁 가능한, 아니 경쟁을 넘어 더 우위로도 보입니다. 아유 언니, 히어로 80년 차시라면 어서 은퇴하시죠.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DC 히어로들은 마블에 비해 신에 가까운 능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더우먼도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죠. 원더우먼은 설정상 제우스의 딸로 신들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아빠가 제우스고 엄마는 아마존 여왕. 금수저도 아주 이런 금수저가 없어. 주력 무기로는 일단 진실의 올가미가 있죠. 이 무기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것으로 가이아의 황금 벨트와 헤스티아의 불로 만든 궁극의 무기.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공격도 가능하고 심지어 일종의 치유 능력도 있다고. 홈쇼핑에서 볼 법한 아주 온갖 거 다 되는 만능템이여. 또한 총알을 비롯한 모든 것을 튕겨내고 공격도 가능한 이 팔찌, 이것도 제우스의 방패인 이지스 방패를 사용해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것. 이외에도 공격용 티아라까지 아주 온갖 저세상 퀄리티급 무기로 중무장. 또한 코믹스에선 헤르메스의 신발, 투명 비행기, 물속에서 숨쉬게 해주는 마법 귀걸이도 나온다고. 유료템으로 풀 강화까지 마친 핵골의 유저다 이 말이야. 건들면 아주
게다가 아마존 중에서도 전투력 최강이라 템을 떠나서 캐릭터 자체도 만렙캐. 덕분에 전투력은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끝판왕격인 둠스데이와 엇비슷하게 싸우고, 솔로 영화에서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전쟁의 신인 아레스와 싸운 적도 있으며, 코믹스에서도 아르테미스 여신과 맞짱 뜬 적도 있어. 즉 신이랑도 맞다이까는 신급 캐릭. 어이 후배님, 80년이 뭐가 어쩌고 어째? 어디 다시 한번 떠들어 보시지. 실제로 원더우먼의 소개를 보면 아프로디테만큼 아름답고 아테나만큼 현명하고 헤르메스의 속도와 헤라클레스의 힘을 갖춘 그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에 비하면 우리의 위도우 누님은 참 인간적이십니다. 아빠가 제우스인 그런 금수저는커녕 흑수저 중에 흑수저셔. 코믹스 원작 설정에 따르면 블랙 위도우는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군인인 양아버지 밑에서 자라 레드룸이라는 스파이 양성 기관에서 최정의 스파이로 양성된 분. 아 근데 이 누님 과거 얘기 더하면 곧 개봉하는 블랙 위도우를 감상하는 재미를 해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얘기는 패스. 극장에서 확인하시길. 디즈니야 나 잘했지. 만족하셨다면 입금 좀 부탁드립니다. 어림없는 소리. 여튼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최강 스파이 정도인지라 신급 히어로들과 비할 바는 아닙니다. 주된 무기로는 일반적인 총기류 무기들과 윈터 솔저에서 보여준 손목에 차고 다니는 전기 충격기 위도우즈 바이트,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나온 에너지 스틱, 인피니티 워의 패턴 등 각종 전기 충격류 장비들, 그리고 이런 첨단 무기들을 바탕으로 레드룸에서의 혹독한 훈련에 기반해 인간 전투력의 최대치를 구사하죠. 실제로 강화 인간들과도 비슷하게 싸우고 인피니티 워 때는 타노스의 부하와도 싸웠다고. 하지만 이 언니의 하이라이트는 물리 계열이 아니라 스파이 쪽이지. 전투력이 세계관 최강은 아닐지라도 스파이, 교란, 침투 등의 능력은 가히 세계관 최강일 겁니다. 어벤져스에서 메인 빌런을 완벽히 속여 정보를 캐내기도 하고, 헐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며 토니 스타크를 속이기도 하고, 적진에 붙잡힌 상태에서도 그곳의 정보를 어벤져스에게 전송하기도 했죠. 마치 조커, 히든카드 같은 존재. 실제로 어벤져스 딜러들이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몰래 포탈로 접근해 포탈을 닫아버리며 승리를 견인. 비유를 하자면 메인 딜러보다는 정글러, 시즈 탱크보다는 고스트. 전장 맨 앞에 있는 메인은 아니지만 남모르게 움직이며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키는 조커 같으신 분이다 이 말이야. 아 그래서 둘 중 더 센 자가 누구인가? 뭐 블랙 위도우님도 대단한 히어로고 요즘 인기가 장난이 아니지만 그래도 전투력에 있어선 원더우먼이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사실 블랙 위도우가 인기가 높아서 그렇지 그냥 힘으로 치면 마블에선 캡틴 마블이나 엑스맨 진 그레이쯤은 나와주셔야 돼. 뭐 그래도 블랙 위도우가 이길 가능성을 굳이 찾아보자면 교란 등을 통한 뒤통수, 설정상에 있는 원더우먼의 착한 심성을 역이용, 뭐 이쯤 되겠네요. 교활한 술수 정도면 역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을 제외하면 딱히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 개인적으론 원더우먼 우세. 아 그냥 다 떠나서 아빠가 제우스래잖아. 와 장인어른 뭔진 몰라도 제가 일단 잘못했습니다. 재미로 알아본 거지만 전투력도 원더우먼이 압도적으로 높고 역사도 훨씬 더 깊고 80년 동안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압도적인 판매량과 인지도를 자랑하는 원더우먼. 어찌 보면 블랙 위도우와의 비교가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요. 근데 어쩌다 2010년대 솔로 영화판에선 코믹스 조연급 후배인 블랙 위도우와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걸까요? 물론 그냥 단순한 시기상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의 원더우먼 위상이 과거 명성에 미치지 못하는 게 뭐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동안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죠. 실제로 영화와 논의는 매우 오래전부터 언제나 있었으나 진행이 늦어진 거고, 반면 그 사이 어벤져스는 말도 안 되는 성공을 거두었으니. 하지만 앞서 원더우먼과 블랙 위도우의 전투력을 비교해본 만큼 전투력의 관점에서 왜 이 둘의 운명이 갈렸는지도 생각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원더우먼이 갖고 있는 신적인 전지전능한 능력이 오히려 요즘 트렌드에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대 사회의 트렌드 중엔 이런 게 있습니다. 모든 곳에 적용되는 거대한 절대적 정의를 부정하고 각자의 정의와 각 상황에 따른 정의를 중요시하는 분위기. 어려운 말로 보면 뭐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의 등장과 그로 인한 메타 서사의 붕괴, 뭐 이쯤 되는 얘기인데 거기까지 갈 건 없고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대한 사회적 담론보다는 각자의 상황에 따른 내용을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거대한 담론을 부정하다 보니 자연스레 사회에 절대적인 정의를 세우며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는 분위기도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대신 오히려 각자의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에 집중하게 되죠. 대중문화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는 자주 보입니다. 과거 8, 90년대 옛 가요를 보면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같은 절대적인 선, 그를 통한 이상사회 건설, 뭐 이런 분위기가 종종 있었는데, 하지만 요즘 아이돌 음악을 보면
절대적인 정의, 이상사회 건설 이런 것보다는 개인 내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죠. 즉 전반적으로 거대한 사회적 담론 이런 것들보다는 개인 내면에 집중하는 게 트렌드란 거지. 그리고 이렇게 사회의 절대적 정의보다는 개인 내면에 집중을 하다 보니 사람들은 더 이상 신적인 히어로가 강력한 힘으로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이야기, 즉 부족하고 약점도 보유한 히어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해가며 사회의 기준과 개인의 기준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런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에 더 몰입하죠. 사회의 절대적 정의를 세우며 신화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닌 각자 사연에 의해 각자의 정의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에 있어 강력한 신적인 능력은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신화적 영웅담엔 유리할지 몰라도 개인적이고 사적인 고민으로 함께 몰입하며 공감하기엔 이 신들의 고민과 갈등은 너무 피상적이고 평면적이죠. 좋은 예시로 DC 히어로 간의 갈등을 다룬 배트맨 대 슈퍼맨과 마블 히어로 간의 갈등을 다룬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가 있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토니 스타크와 캡틴은 어벤져스 멤버들을 정부기관 통제 하에 두는 소코비아 협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합니다. 토니 스타크는 정부 관리 하에 두는 것을 찬성하고 캡틴은 이를 반대하며 말이죠. 하지만 이 둘의 사적인 과거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갈등입니다. 과거 자신이 만든 무기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일으키는지 직접 보며 충격을 받은 토니 스타크 입장에선 강력한 힘을 통제 없이 그냥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캡틴의 경우 과거에 자신이 정부 기관에 의해 선전 도구로 사용된 적도 있고 타락한 정부 조직인 나치 하이드라와도 마주했으며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 친구가 고통받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선 조직은 변질될 수 있기에 특정 조직이 엄청난 힘을 온전히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어찌 보면 둘 다 말이 되는 이야기고 절대적인 정의보단 개인사에 기반한 사적인 갈등이며 몰입하고 공감하기 충분한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둘이 신적인 존재라기보단 국가 권력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좌지우지되는 인간적인 히어로며 그리고 이 둘 중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신적인 존재가 아닌 일반 인간들이기에 가능한 경험과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배트맨 대 슈퍼맨에 등장한 갈등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시빌워처럼 세계관 최강 히어로들이 맞붙긴 하지만 몰입하기에 충분한 깊이 있고 다면적인 갈등을 다루진 않습니다. 신적인 존재인 슈퍼맨은 시빌워 같은 동료들 간의 갈등을 만들어내기 어렵죠. 엄청난 싸움의 스케일은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하지만 동료들 간의 갈등의 깊이는 요즘 트렌드에 비해 얕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너무 강력한 신적인 존재인 슈퍼맨으로 인해 이들은 유기적으로 협력하거나 각자 개인사에 기반해 이견을 보이며 갈등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슈퍼맨에서 시작해 슈퍼맨에서 끝나버립니다. 반면 어벤져스 멤버들은 서로 엇비슷한 느낌의 전투력을 갖고 있으며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갈등하기도 하며 유기적인 이야기와 시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과 갈등 이면엔 그들의 사적인 경험과 이야기가 자리 잡고 있죠. 솔로 영화에서 각자가 겪은 이야기들이 어벤져스로 모여 함께 엮어질 때의 그 시너지와 몰입감, 이 사례처럼 전지전능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에 힘을 싣는 요즘 트렌드에서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원더우먼과 블랙 위도우의 상황과도 비슷하죠. 한쪽은 제우스의 딸로 전지전능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원더우먼이 심지어 그보다 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슈퍼맨과 그의 리그에서 활동하는 이야기. 반면 이쪽은 그냥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최강 스파이가 비슷비슷한 능력의 히어로들 사이에서 서로 갈등하고 협력하며 활동하는 이야기. 요즘 트렌드에 적응하기에 한쪽이 좀 더 유리하다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원더우먼도 저스티스 리그에서 벗어나 솔로 영화로 오며 이러한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력을 통해 요즘 트렌드에 적응해야 하는 히어로와 그냥 요즘 트렌드에 잘 어울리는 히어로는 그 출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원더우먼은 현재 3편까지 제작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1, 2편을 이끈 패티 젠킨스 감독과 겔 가도시 다시 뭉쳐 이 3부작을 완성한다는군요. 반면 블랙 위도우는 10년간의 어벤져스 이야기를 끝내고 솔로로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 이미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결말이 나온 만큼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죠. 혹시 이번 영화가 초대박이 터진다면 뭐 다른 영화들 보면 죽은 사람도 부활시켜 속편 만드는 것도 흔한 세상인지라. 또한 이번 블랙 위도우 영화에 등장하는 플로렌스 퓨, 이분은 원작 내용과 감독이 던진 떡밥 덕분에 팬들 사이에선 스칼렛 요한슨을 이을 2대 블랙 위도우로 거론 중.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도 앞으로의 MCU와 관련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라는 식으로 인터뷰에서 답했죠. 그녀의 말처럼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게다가 마블에는 원더우먼의 아성을 위협하는 수많은 여성 캐릭터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캡틴 마블도 출격을 앞두고 있고 스칼렛 위치도 닥터 스트레인지 신작에 출연 확정. DC야 이제 블랙 위도우 끝났다고 좋아했지?
아직 안 끝났어. 아직 한 발 남았다. 원더우먼도 슈퍼맨 원맨쇼인 저스티스 리그를 나와 본격적으로 솔로 활동을 시작하고, 마블도 이젠 어벤져스 신화를 뒤로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의 본격적인 싸움이 기대됩니다.